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미디어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뉴미디어의 개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실 여러분 뉴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죠. 자, TV, 전화, 예전에는 이것만 있었지만 이거에다가 고도로 발달된 전자통신의 기술을 합쳐서 만들어진 그런 전달 매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통신인데 TV하고 전화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또 다른 걸 플러스 시켜서 사용하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뉴미디어의 특징을 보면 쌍방향 통신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상호 통신 간의 정보 송수신이란 말 자체가 쌍방향 통신이란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통신을 합니다. 예전에는 TV를 몇 시부터 예를 들면 6시부터 저녁에 12시까지 요 시간 이후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면 조정 시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이 쌍방향 통신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내가 못 본 프로그램을 새벽 2시에도 볼 수 있고 주문해서 자, 그런 경우를 뉴미디어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뉴미디어는 기존의 미디어에다가 플러스 어떤 것을 해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밑에 발전 단계를 보시면 자, 뉴미디어의 발전 단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예전에는 신문, 오로지 신문이었어요. 그죠? 최초로. 자, 그런데 그거의 이후에 나타난 게 라디오예요. 라디오가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 나는, 라디오 말고 내가 전화를 상대방하고 통신을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발달이 되고, 그러면서 TV로 영상을 보는 시대가 됐고, TV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TV로 사람을 상대방에서 움직이는 걸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라 어딘가에 녹화된 거나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그 이후에 발달된 게 뭐예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 이래서 이제 화상통신 이런 것도 발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점차적으로 발전이 됐어요. 신문부터 시작해서 라디오, 그러니까 전파를 이용하는 시대죠. 그래서 전파를 이용해서 하던 시대에 라디오가 일방향 통행인데 전화를 통한 쌍방향으로 발달이 되면서 영상으로 발전이 됐고, 이 영상도 일방통행이었다가 요즘엔 쌍방향으로 되죠. 그래서 화상통화 이런 부분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정보통신 미디어 시대에서 데이터 통신을 하는 이런 시대로서 활자, 전파, 그 다음에 영상, 그 다음에 정보통신이 가장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뉴미디어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유선, 무선, 그 다음 패키지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유선방송 이렇게 얘기하죠. 자, 유선방송, 여기서 유재석 방송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유선방송, 무선통신,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무선통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유선방송, 그다음 무선통신,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 건, VD, 그러니까 비디오 디스크라든가 컴팩트 디스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자, 이랬을 때 케이블 TV라든가 CCTV라든가 선을 이용한 부분이에요. 랜, 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선을 이용한 겁니다. 비디오 텍스나 텔레텍스나 이런 것들. 자, 그런데 무선 통신, 선이 없이 무선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쪽은 텔레텍스트, 그 다음에 문자 다중화 방송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품격이 아니라 고프미티스트, 그러니까 고화질이라고 얘기하죠. 자, 고화질 TV, 그다음 위성방송, 팩시밀리 이런 부분 통신계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가 비디오, 그 다음에 컴팩트 디스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무선 통신, 얘 팩시밀리 하려면은 통신 무선이 아니라 유선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유선에다가 연결을 해서 플러스를 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것, 그랬으니까 팩시밀리는 유선으로 취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뉴미디어의 종류를 보면, 자, 방금 전에 했던 것에 이제 그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CATV, 그러니까 케이블 TV입니다. 자,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 여기서 얘기하는 불특정 다수라는 건 요금을 지불한 사람이죠. 자, 요금을 지불한 그 가정에 무선 형태로 보내는 종류의 TV와는 달리, 그러니까 무선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유선으로 가입자에게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선 중계 방송, 이거를 케이블 TV라고 얘기합니다. 자, 불특정 다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부분은 무선 통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케이블 TV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제 돈을 낸 부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작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건데, 유선 방송비 우리 얼마씩 내지요? 자, 그런 경우지만 종래 TV는 우리가 돈을 냈었나요? 물론 KBS는 내지만 다른 TV는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보지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TV만 사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케이블 TV라고 되어 있는 건 돈을 지불한 그런 사람들한테 유선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유선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그 시스템을 통제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 분배 전송로, 그러니까 이 동축 케이블로 구성이 돼 있고, 단말 가족, 그러니까 단말자, 가입자 단말 장치에 전송되는 통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가입자 단말 장치라고 돼 있는 건 옥내,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온 단말 장치,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선 방송 같은 경우에 그 선들이 아마 동축 케이블이 다 들어왔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비디오 텍스. 자, 말 그대로 비디오하고, 그러니까 비디오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비디오, TV죠. TV하고 텍스, 그러니까 전화망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텍스라고 하는 건 TV 플러스 전화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화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 예약, 홈쇼핑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가 있어야 되고 TV 수상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뱅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텔레텍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나오는 텔레텍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거는 이제 워드 프로세서 등의 편집 기계를, 그 기계에 통신 기능을 부과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즘에 우리가 그냥 보통 쓰지는 않죠. 페이지 단위로 문서를 교환한다. 페이지 단위 한 페이지 분량으로 문서 편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전화망을 통해서 연결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화망을 통해서 보내지는 것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보낸 것을 편집을 가능하게 한 것,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위쪽에 보면 신용점검, 은행잔고 이런 것들의 검색 분야에 해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디오 텍스,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뭐 마감 5분, 홈쇼핑이죠. 마감 5분 전입니다 라고 돼 있어서 TV하고 TV 수상기하고 전화기, 이거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택배 신청을 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 TV와 전화기를 이용해서 비디오 텍스,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텔레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TV 전파를 이용해서 다른 신호를 겹쳐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방송 시스템하고 데이터뱅크하고 TV 수상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문자 다중방송이라고 얘기하죠. 자, 문자니까 문자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면 텍스트라가 들어갈 테고요. 거기에다 TV를 연결한다라고 했으니까 텔레텍스트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대부분의 이제 TV 화면 자막으로 표시되는 이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수직귀선 시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 시스템하고 데이터뱅크 TV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단방향입니다. 보내기만 하죠. 우리는 볼 수 있는 정보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은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수직귀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화면 간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짧은 시간대에 그 시간대에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죠. 자, 그 시간을 수직귀선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텔레텍스트라고 돼 있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 비디오 텍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비디오 텍스하고도 다른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화상 회의 장치. 자, 이거는 이제 비디오 컨퍼런스라고 돼 있는데, 자, 먼 거리에 있는 뭐 화상 회의 그러면 다 아시겠죠? TV 같은 그런 화면을 통해서 음향을 볼 수도 있고, 통해서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회의 진행.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양방향이 되겠죠. 회의 진행이니까. 자, 그래서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AI라고 되어 있는 건 컴퓨터를 통한 교육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 교육 시스템을 얘기하는 경우고요. 동시에 여러 사람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문형 비디오라고 되어 있는 건 VOD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콘텐츠를 제공받아서 볼 수 있는 것, 이거를 주문형 비디오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용자 요구에 맞게, 그러니까 사용자가 시간과 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거. 자, 고품위 TV라고, 그러니까 고해상도죠. 자, 고품위 TV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기존의 TV 해상도를 굉장히 높인 고화상 TV라고 얘기하죠. 고해상도. 자, 주사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하나 정도 외워두세요. 현행은 이제 525지만 지금 이제 고해상도 그 TV 같은 경우는 1125예요. 주사선이. 그래서 그만큼 정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25니까 한 2배 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이 정도겠죠? 그래서 1125, 그 다음에 현행, 지금은 525라는 얘기입니다. 아, 2배겠네요. 2배 정도. 그죠? 자, 약 2배. 약 2배. 자, 그 정도. 525라면 얼마예요? 525의 2배니까 5, 25, 2, 50, 11, 12, 5, 25, 26,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2를 5가 아니라 2를 해야 되는 경우죠. 2, 50, 2는 4, 5, 그 다음에 2, 50, 그래서 1050이잖아요. 자, 1050인데 그거보다 조금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자, 2배에 해당하는 것보다 조금 늘어난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현행은 525고, 그 다음에 주사 선수가 지금 이제, 지금 이후의 단계, 저희 집도 아직은 아날로그입니다. 그런데 HDTV를 봐야 된다 그랬을 때 그 HDTV는 1125의 주사 선수를 갖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제가 여기서 5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된 설명이고 2로 곱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아래쪽에 보시면 텔레 미터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텔레미터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이런 거를 와서 사람이 뭐 점검하신다라고 옛날엔 나왔었어요. 요즘엔 그렇지 않죠. 자, 그렇지 않고 이거를 자동으로 점검해가는 수치예요. 그래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와서 옛날에는 다 점검을 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걸 점검을 했었는데 가스요금도 뚜껑 열어서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수도요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요즘엔 그렇지 않고 거의 다 이제 그 원격 위치에서 요것의 미터수를 자동으로 볼 수 있게끔 검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하는 것이 텔레미터링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팩시밀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건 뭐 다 아시죠? 그래서 전화선을 이용해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건데 양방향은 아니에요. 자, 다른 말로 이건 모사 전송이라고 한다는 거. 자, 모사 전송이라는 말 알아두고요. 자, 전화를 이용해서 이제 그 전류를 보냅니다. 자, 화상전화 전송 그 과정인데요. 자, 그리고 표본화, 양자화, 분호화요. 그러니까 표양부. 자, 말이 지금 엇갈리는데요. 자, 표양부, 그리고 복호화 단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그 다음 복인데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복호화. 자, 요 단계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텔레매틱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자, 통신, 텔레커뮤니케이션, 텔레통신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정보과학의 합성이에요. 그래서 텔레매틱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원격을 이용해서 인터넷 원격 차단 정리, 진단하는 거, 차량을, 그 다음에 교통정보 보는 거, 영화, 게임 등 서비스를 차량용 서비스로 하는 거. 그래서 차량용이라고 돼 있으면, 텔레매틱 서비스다라고 돼 있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OFDM,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인데, 다중화 그랬으니까 멀티, 이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주파수 분할 그랬으니까 FD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직교에 다는 게 authorize라고 돼 있는 O라고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교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주로 이제 와이브로나 디지털 멀티미디어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텔레비전. 자, 텔레비전 텔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텔레, 비디오 텍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전화의 연결 그랬어요. 자, 전화 연결. 전화 연결을 해서 텔레비전과 전화를 연결해서 한다. 그 외에 홈쇼핑 같은 경우 우리가 보고 물건 주문하는 거 있죠? 자, 그게 뭐였죠? 그죠? 비디오 텍스입니다. 비디오 텍스, 라번. 그래서 비디오 텍스, 이걸 알아두시고요. 여기에 나오는, 텔레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건 문자 정보라 그랬죠? 이건 워드 프로세서하고 전화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케이블 TV,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고품위 TV. 자, HDTV의 주사 선수 1125. 딱, 요즘은 어떻죠?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는 525죠? 자, 이 정도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TV 화면과 화면 사이에 수직 귀선. 수직 귀선? 수직귀선에 그 남는 시간에 문자를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수직귀선, 남는 시간에 문자를 보낸다. 자, 남는 시간에 문자를 보낸다. 문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텍스트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텍스트, 텔레텍스트 그랬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반드시 답이 되는 그 단어들이 하나씩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거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텔레매틱, 이거는 뭐예요? 자, 이거는 주로 차량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통신과 정보처리를 이용한 새로운 비전화계 단말 장치 위한 통신 서비스다. 뭐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남겨둘게요. 전화와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정보 교환 시스템이다. 자,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텔렉스와
팩스밀리, 멀티미디어 등을 결합한 문자 처리용, 이것도 아니죠. 자,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해서 문서를 송신한다. 자, 문서를 송신한다라고 되어 있는 건 텔레텍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가번인데요. 통신과 정보 처리를 결합한 새로운 비전화계라고 되어 있어요. 통신과 정보 처리. 자, 이거에 해당하는 걸 다시 한번 위쪽에서 보면, 자,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 텔레매틱이라고 되어 있는 거 통신과 정보 처리계입니다. 그래서 통신과 정보 처리계, 그다음 무선 통신망을 위해서 차량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형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말이 좀 전혀 다른 형태처럼 나왔잖아요. 통신과 정보 처리, 이 말은 나왔지만 다른 말에 대한 게 안 나왔죠. 비전화계 뭐 어쩌고 이런 말이 안 나왔죠. 자, 이거에 대한 거를 위쪽에다 다시 한번 정리해 놓도록 하세요. 여러분 책에다가. 자, 5번. 하나의 정보를 여러의 반송파로 분할했어요. 분할된 반송파 사이를 간격을 최소화해서 직교는 뭐야? 오소. 그죠? 자, 5가 들어가고 주파수를 분할했어요. 그러면 주파수 분할이죠. 자, 그리고 다중화에다가 앞에 오소가 들어가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됐고요. 자, 다음 보면 자, 멀티미디어라고 나왔습니다. 자, 멀티라는 게 여러 개라는 뜻이요. 미디어를 여러 개 묶어놓은 것. 이거를 이제 멀티미디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중, 여러 개고, 멀티미디어. 자, 매체죠. 그래서 다중매체를 얘기하는 경우인데, 자, 이 다중매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그림, 그 다음에 사진, 음성, 화상, 이것을 양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고, 자, 양방향으로 주고받다 보니까 보내고 받을 때 굉장히 많은 용량이 필요하죠. 자, 그 용량을 그대로 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압축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압축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저장 매체로는 CD-ROM, 그 다음 DVD인데, 자, 점점 이제 CD-ROM은 700메가 정도고, DVD 같은 경우는 4.7기가예요. 자, 그러니까 용량이 한 4-5배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700메가 짜리는 거의 똑같은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용량 자체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 CD-ROM보다는 요즘에는 DVD를 좀 더 가깝게 쓰고 있습니다. 자, 멀티미디어 특징을 보면 자, 통합성입니다. 여러 개 문자, 그래픽, 사운드 뭐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디지털화 돼 있습니다. 아날로그가 아니라. 그래서 데이터 형식으로 컴퓨터가 인식하도록 하는 부분이고, 쌍방향,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죠. 그다음 비선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 사람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다운로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비선형이라는 말 다시 한번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 압축 방법이 있습니다. 압축비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지 현상에 해당하는 것 다음 중 정지 현상에 해당하는 그 압축 방식이 아닌 것, 이래서 문제가 나와요. 반드시 알아두시도록 하시고, 정지 영상 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는 다 그림에 관련된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자, 그냥 BMP라고 되어 있는 건 거의 압축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래서 용량이 커지지만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GIF라고 되어 있는 건 256가지의 색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손실 압축 방식이고요. 자, JPG라고 되어 있는 것, 이거는 자, 정지 영상 압축 기술에 관한 이제 표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중복 데이터를 삭제를 해서 컬러 정지 화상을 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20대 1 정도로 압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 방법 다 합니다. 비손실과 손실 압축 두 가지 다 지원을 합니다. JPG가. 그다음 PNG, GIF하고 JPG. 여기 나오는 GIF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움직이는 그림, 약간의 움직이는 그림, 그러니까 몇 장의 그림을 묶어서 마치 움직이는 동영상처럼 만들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자, GIF는 그게 가능합니다. JPG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투명 배경이라는 것을 얘는 지정을 해요. GIF 같은 경우는. 근데 JPG는 투명 배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장점들만, 투명 배경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압축률이 좋고 뭐 이런 장점만을 묶어서 PNG라는 또 다른 압축 방식을 나타냈어요. 자, 그것이 PNG인데 그러니까 GIF가 갖고 있는 그 투명 배경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을 지원하는 것, 그다음 JPG의 높은 압축률, 이것을 묶어서 PNG에서 압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PNG를 쓰는 게 좀 더 낫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동영상에 관련된 정보인데, MPG, 그 다음에 VFW, 그러니까 비디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DVI, 디지털 비디오예요. 그 다음에 AVI, 우리가 보통 많이 보죠. 자, 오디오 비디오 인터리빙. 자, 그 다음에 MOV
뭐 MOVIE, 그러니까 무비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 나오는 요거는 전부 다 동영상 데이터예요. 자, 동영상의 압축률에 해당하는 건데 비대칭 압축을 합니다. 얘는. 자, 그래서 MPEG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 영상, 음성, 그리고 다른 음성까지도 압축을 하는 기술이고요. 손실 압축을 이용을 해서 중복성을 제거를 합니다. 자, VFW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얘는 움직이는 영상을 캡처하는 기능이에요. 캡처. 자, 비디오 포 인포 윈도우즈라고 되어 있는 건 얘는 캡처하는 기능이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DVI라고 되어 있는 거는 디지털 TV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한 건데, 자, 이건 CD-ROM의 기록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자, 물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것의 근본 목적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AVI. 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디지털 압축 방식으로 비디오를 보는 형식이고요. 굉장히 빠르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MOV. 이거 애플사에서 만든 거예요. 자, 애플사에서 만든 거고, AVI보다 압축률이나 손실이 적고, 그렇지만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QuickTime for Windows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MOV라고 하는 이 형식은 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윈도우에서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사운드라고 되어 있는 사운드 압축 방법인데 웨이브, 이건 거의 사람에 가까운, 그러니까 사람 음성이나 자연 음성에 가까운데 그래서 용량이 크고요. MIDI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전자악기 이런 경우인데 사람 음성이나 자연음을 재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재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MP3.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음악 파일이라고 얘기하죠. 전용 플레이어가 필요한 파일이고 음질 저하가 2분의 1 정도의 압축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스트리밍이라는 말이 뭐냐면, 스트리밍, 뭐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이거는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멀티미디어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런데 그래픽, 그 다음에 비디오, 사운드, DVD. 자, 멀티미디어 요소예요. 여기에 나오는 DVD. 우리가 DVD 하나 빌려와 라고 하는 건 DVD, CD처럼 생긴 그 DVD 매체를 빌려오라는 얘기죠. 자, 매체를 빌려오는데 이 DVD라고 하는 건 기계, 물리적인 장치고 비디오, 사운드, 그래픽 이거는 그런 장치가 아니죠. 멀티미디어 요소는 그래픽, 비디오, 사운드고 DVD는 그 멀티미디어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비디오 데이터의 압축된 복원과 관련이 있는 것 그랬어요. 자, 비디오 압축하고 디지털화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코덱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를 보다가 이거 플레이가 안 되는데요. 아니면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이건 전부 뭐가 안 맞아서 그래요? 거의 다 코덱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코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동영상이나 아니면 영화나 아니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데이터의 압축 및 복원과 관련이 있는 것, 그런 거는 코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답은 2번. 자, 다음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열어놨는데 인터넷에 관련된 부분이죠. 자, 인터넷의 개요 및 주소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TCP/I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글로벌적으로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세계적인 네트워크죠. 자, 1969년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연도에 최초로 군사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알파넷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군사용 목적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TCP/IP라고 되어 있는 거는 프로토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프로토콜이 뭐냐? 통신을 하기 위한 규약이에요. 규칙인데 그 규칙. 자, 그래서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표준이 된 것이 바로 TCP/IP가 됐습니다. 자, 인터넷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은 상호 연결이 가능하죠. 그리고 컴퓨터로 인터넷에 연결하니까 이 컴퓨터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자, 그것을 IP라고 얘기하는데요.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 IP 주소가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통제기구가 없기 때문에 사용권 제한이 없어요. 일단 컴퓨터만 연결이 되면 그것이 여러분이 어디든 이제 갈 수 있는 경우죠. 볼 수 있는 경우고. 자, 그리고 기존의 무료 서비스가 점차 유료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그래서 함부로 쓸 수 없는 그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점차 유료화되고 있고요. 중요한 인터넷 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NIC하고 KR-NIC가 있습니다. NIC라고 하는 거, 인터-NIC는 정보센터, 그러니까 국제 인터넷 정보센터입니다. 자, 그래서 컴이나 네트나 ORG 같은 최상위 도메인을 유지 관리하는 조직이었는데, 자, 이것이 자, 그러니까
ICANN이 새롭게 최상위 도메인 관리자로 지정이 됐어요. 1988년도에. 자, 그래서 요 정도쯤으로 알아두시고 KRNIC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접속을 위한 IP 주소를 할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할당하고 도메인 이름 등록, 그 다음에 정보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 바로 NIC라고 하는 건데, 자, 그 중에 인터 NIC가 있고 KRNIC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터넷은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한 가지만 돼 있죠. 자, 그것은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멀티미디어 정보를 검색하는 건데 그것 이외에 전자우편이라는 것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전자우편 지금 알고 계신 그거는 월드와이드 웹에 기반하고 있어요. 자, 웹이라고 되어 있는 거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메일 서비스를 하는 건 웹 이메일이에요.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전자메일이라고 하는 거는 아웃룩 익스프레스나 뭐 이런 걸 또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TP라고 하는 건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인데 파일을 송수신하는 겁니다. 파일을 송수신, 트랜스퍼, 송수신이죠. 그러한 서비스. 그 다음 텔넷이라고 되어 있는 거 텔레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를 자신의 컴퓨터처럼 이용할 수 있는 거 텔넷이죠. 원격 접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키라고 되어 있는 건 그러니까 익명 FTP 사이트에서 파일을 찾아준다 그랬는데요. 자, 파일 찾기 아키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익명 FTP에서. 익명이라고 되어 있는 건 굳이 아이디하고 암호를 넣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는 FTP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파일을 찾아주는 것, 이거를 얘기합니다. 이게 아키입니다. 이것도 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고퍼라고 되어 있는 것도 역시 찾아줍니다. 데이터를 찾아주는 건데 계층적 메뉴 방식. 고퍼, 배가 고파요. 그래서 메뉴를 봤어요. 이상하죠? 자, 고퍼 메뉴 방식으로 찾아주는 방식이고요. 베로니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고퍼 서비스에서 정보를 찾는 것을 베로니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전부 정보를 검색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유즈넷이라고 되어 있는 건 뉴스그룹이라고 하는데 뉴스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관심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거에서 공통 관심사,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동아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끼리 그 게시판을 이용해서 정보 교환하는 거, 이거를 유즈넷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동아리라고 하는 거 뭐 인터넷에서 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 활동하시죠? 자, 그런 걸 얘기하는데 얘는 사실은 유즈넷,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IRC. 자, 인터넷 릴레이 채팅이라고 하는데 IRC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이고요. 자, 머드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 건 온라인 게임인데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와이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웨이즈 특정 데이터베이스 등을 키워드로 고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다음 중 검색 서비스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알아두시도록 하시고, 웨이즈, 그다음 고퍼, 베로니카, 그다음에 위에서 뭐가 나왔었죠? FTP 검색하는 거. 자, 그것은 아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렇게 검색 사이트에 해당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할 수 있는 게 웹 호스팅. 자, 보통 얘기하는 그 홈페이지라고 얘기하죠. 그 홈페이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 도메인과 그리고 웹서버, 특정 하드디스크를 임대해주는 사업을 하는 것을 이제 웹 호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핑이라고 되어 있는 건 내 컴퓨터가 인터넷에, 네트워크에 적절하게 작동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자, 이거를 볼 때 핑이라는 명령이고요. 핑거라고 하는 것은 접속된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게 핑거입니다. 핑거. 손으로, 지금 뭐 접속된 손으로 막 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S 룩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 룩업이라는 게 찾는 거잖아요. NS 룩업이니까 DNS가 가지고 있는 특정 도메인 주소를 검색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hois, 아까는 whereis라고 했는데 여기는 whois, who 누구잖아요. 자, 그러니까 등록된 사용자에 관한 검색을 하는 것, 이거를 whois. 로밍이라고 되는 거, 여러분이 외국에 나갈 때 전화기 로밍 서비스 해서 나가죠. 자, 그런 거 외국에서도 자신의 무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로밍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용선의 속도가 나오는데요. 얘는 TET. 아이고. 자, TET 이렇게 됩니다. TET. 자, 그래서 T1, E1, T2, E2, 그 다음에 E3, T3 이렇게. 자, 이런 순서대로 전용선의 속도가 지금 빨라진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속도 1초에 얼만큼 보내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뒤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진다는 거. 자, 인터넷의 주소 체계를 보면 현재로서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현재로서는 IP6이 조금씩 점차되고 있지만 그 전에는 IP 버전 4였어요. 그래서 IP 버전 4였는데 자, IP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용할 사람이 그러니까 주소가 모자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123.a 뭐 126. 뭐 012.632 뭐 이렇게 2번은 안 나오는데 265, 256.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는 주소 체계입니다. IP 주소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인터넷에 연결된 고유의 주소예요. 이게.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IP 주소, 미국은 얘가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나라들은 각국망. 그래서 우리나라는 KRNIC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주소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자, 관리를 하죠. 자, 하게 되는데, 이 주소 체계가 32비트 체계예요. 요 지금 보시는 게 32비트 체계로서는 많은 사용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주소 체계를 좀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해서 아래와 같이 128, 16비트씩 8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 이거를 IP 버전 6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P 버전 6. 그래서 얘는 128비트짜리예요. 128비트짜리고, 자, 각각의 구분 기호는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위에서는 콤마로 점으로 마침표로 구분을 했는데, 자, 아래에서는 콜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8개, 4개의 지금 8개로 지금 나눠줬죠? 그리고 16비트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자, 요거 형태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도메인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여러분이 자, www.youngjin 영진.com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바로 도메인인데 이 도메인은 사실은 주소가 있어요. 126. 뭐뭐 이렇게 주소가 돼 있는데 어드레스는 사람이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표현한 것 그것을 도메인 네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호스트 명이라고 돼 있는 게 있고 소속 검사명, 그다음에 소속 기관의 종류, 국가. 그래서 KR 그러면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속 범위가 점점 더 커지는 역트리 구조라고 돼 있는데요. 자, youngjin.co.kr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국가번호, 그 다음에 소속 기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게 그 소속 기관 명이고 기관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거는 상업적으로 쓰인다라는 말이고 G5면 그죠? 다 아시나요? 정부 사이트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도메인 네임 작성 요령은 숫자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하이픈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영어가 들어간다는 거. 자, 컴마나 언더바 등의 기호는 사용 불가합니다. 자, 그리고 영어 대문자 소문자 구분되지 않고, 그 다음에 하이픈으로 중간에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 2자에서 최대 63자까지 쓸 수가 있는데, 63자면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 영진.co.kr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이름이 최소 2자에서 63자까지 가능하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여한 도메인의 밑에 지금 보시면 자, AC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 교육기관, GO는 정부, OR organization, 그래서 비영리, MS middle school, 그 다음에 특수학교 스페셜 스쿨, 그 다음에 기업이나 영리기관 CO.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CO죠. CO. PE는 개인.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 NRC에서 부여하는 게 EDU, 교육기관. 그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 지정이 된 경우에는 EDU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AC.KR,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R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이트에서 미국에서 지원하는 거는 EDU 이렇게 돼 있고요. 정보는 GOV 그리고 뒤쪽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바로 끝나는 거예요. 얘네들로. 자, 그 다음에 소속 국가 KR 우리나라지요. 자, 미국은 어떠죠? 미국은 US인데 US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COM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일본. 자, 일본은 JP, 그죠? JP. 그 다음에 영국은 잉글랜드 이게 아니고요. 유나이티드 킹덤. 그래서 UK를 사용을 합니다. 요거 반드시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유나이티드 킹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일반 도메인 종류에는 제너릭 TLD 그래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STLD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는 미국에 있는 정부기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ITLD는 국제기구만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이고요. 자, 밑에 보시면 DNS.
자, 도메인 네임 서버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어드레스로 변환해 주는 것. 그래서 DN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설명이 나오고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URL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주소죠. 인터넷 주소. 그래서 정보의 위치를 알려주는 주소 체계. 그다음에 위치, 파일명 등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프로토콜 콜론 W 그 세 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HTTP 콜론 이렇게 쓰잖아요. 자, 이게 바로 프로토콜이라는 얘기예요.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콜론 슬래시 2개,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주소 쓰는데 www. 어쩌고 이렇게 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기본 포트 번호로 HTTP는 80이에요. 80번. 그래서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한다. 그 다음에 FTP는 21번. 자, 요 정도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는 건 통신 규약이에요. 서로 다른 기종 간의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표준 프로토콜은 TCP/IP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 뭐 이렇게 표시하는데, 자, 우리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는데 우리 회사 내에 컴퓨터끼리 연결이 돼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것은 인트라넷, 안에 있다는 뜻이죠. 자, 인트라넷, 바깥쪽에서 다른 회사, 이 회사,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서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익스트라넷,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트라넷, 익스트라넷, 범주가 좀 다르죠.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기업 간에 서로 다른 회사,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인트라넷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터넷 관련 용어의 그룹웨어라고 되어 있는 건 공통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익스체인지, MSI 익스체인지나 넷미팅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룹웨어를 할 수가 있고요. 플러그인이라고 되는 거, 이건 아시죠? 웹브라우저 자체 실행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자체가 실행할 수 없는 거는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더, 그러니까 에크로밧이라고 하는 그 읽을 수 있는 특정 문서를 읽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 퀵타임, 그 다음에 리얼 플레이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이런 것들은 다 플러그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실행을 못해요. 웹 자체만으로는. 그래서 그 데이터에 만약에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요 데이터를 다운받아라 라고 화면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렉시 서버라고 되어 있는 거는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게 뭐냐면 서버가 하나가 주체가 되고 걔네 클라이언트, 손님이라는 의미죠. 자, 클라이언트들을 관리를 해주는데 그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응답하는 대리 서버를 프록시 서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패킷을 전송하기 전에 검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외부 침입으로부터 얘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록시 서버가. 자, 요거 알아두시고 도록 하시고요. 자, HTML이라고 되어 있는 건 웹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한 랭귀지예요. 언어. 자, XML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차세대 언어예요.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나아진 거죠. 그다음 SGML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요거보다 이제 나아진 언어예요. 그래서 구조를 정의하는 국제표준 언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CGI라고 나옵니다. 자, CGI라고 되어 있는 얘는 자, Common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라 그래서 웹서버하고 외부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를 교환할 때 사용하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 CGI라고. 그래서 우리가 왜 그 게시판 같은 거 있죠? 자, 게시판을 할 때 우리는 그냥 거기다 쓰기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한 다음에 쓰지만 그거를 썼을 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CGI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 정도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밀러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특정 사이트가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에 굉장한 정보가 있어서 거기에 사람이 막 몰리면 그것이 다운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요거하고 비슷한 사이트를 하나, 거울이라는 의미죠.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분산이 되게끔 하는 사이트, 이게 밀러 사이트라고 얘기합니다. 하이퍼 미디어는 음악, 영상, 그림, 하이퍼 텍스트는 글씨를 얘기하는 거죠. 하이퍼 링크라고 되어 있는 건 연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링크가 연결이니까. 자, 포털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건 접속할 때 제일 먼저 검색할 수 있는 관문 사이트가 포털 사이트고요. 포털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특정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데이터를 하는 거. 그래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포털. 그리고 포털과 포털 두 가지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SMTP하고 펍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두 가지. SMTP하고 펍은 이메일 사용할 때 쓰이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SMTP, 샌드라고 생각하세요. 샌드, 보내는 서버, 송신. 펍, 꺼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서비스. 그래서 펍은 수신. 그래서 퍼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퍼 오는 거잖아요. 수신이고 SMTP, S가 여기서 심플 메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샌드라고 생각하세요. 샌드. 그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송신 프로토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허브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관문과 목적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이트. 그래서 허브 사이트. 우리 왜 부산을 뭐 동양의 무슨 허브 항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MT 200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위성을 이용한 통신 체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자메일, 전자무선 호출 뭐 이런 거 4세대 통신망이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액티브X라고 되어 있는 거는 특정 문서를 웹과 연결해서 외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윈도우가 좀 귀찮아지는 작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일링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그 메일 온 것들을 관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관심사를 가진 사람끼리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 전자 우편을 이용한 공유하는 그룹 이거를 메일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비쿼터스 어디서나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이 그런 경우죠. 인천공항 그 공항 안에 건물 안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인터넷이 됩니다. 자, 무선 인터넷이 그런 건물이 여러 개 있어요. 자, 조만간 아마 그 공공건물에선 그게 가능하다고 하죠. 인터넷에 나왔습니다. 그 신문에. 자, 공공건물에서 유비쿼터스 건물을 다 만들겠다. 그래서 공공건물에서는 무선으로 인터넷을 공짜로 쓸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조만간 그 모든 공공건물이 아마도 유비쿼터스 건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쿠키라고 되어 있는 건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나면 여러분이 들어왔다 나간 정보가 그대로 남아요. 그 정보를 기록하는 텍스트 파일을 쿠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캐싱이라고 되어 있는 건 빠르게 보여주는 거. 그 자료를 활용해서 빠르게 보여주는데 이 캐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이 들어갔다 온 데이터가 따로 어딘가에 저장이 돼요. 여러분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했다가 똑같은 사이트를 또 접속을 했다. 그러면 옛날에 사용했었는데 그리고 그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빠르게 보여주는 기능. 그래서 캐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역사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정 사이트를 방문을 했어요. 자, 방문한 그 순서를 그대로 기억하는 것. 이거를 히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고퍼. 이거는 그 메뉴 방식으로 검색한다 그랬죠. 방화벽. 자, 방화벽이 뭐예요? 불났을 때 그곳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불법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게이트웨이를 설치를 하는 것. 이거를 방화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IPTV. 이건 고속 인터넷을 양방향성 TV 그 시청자하고 연결하는 건데, 자, 이거는 시청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보는 거죠. 그리고 FTTH라고 되어 있는 건 Fiber to the Home, home까지, 집까지. 그래서 인터넷을 집 안까지, 안에까지 사용할 수 있게 광선으로 설치한 것. 이거를 FTTP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쪽에 특정 단어에 대한 설명이 딱 나오면 바로 그게 답이 된다 그랬죠. 자, 특정 인터넷과 접속이 안 될 경우에 문제상의 진단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네트워크상의 진단을 한다. 자, 상대 호스트와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 명령하는 것 핑. 맞죠? 자, 이것은 그 유닉스라는 그 단원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이 통신에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꼭 알아두시도록 하시고, 자, 인터넷상에서 메일을 주고받는다, 메일 준다, SMTP 받는다, 펍 두 가지죠. 자, 해당하는 것 그랬어요. 자, 어떤 거예요? SMTP. 자, 어떤 사람이 주고받으면 펍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거라서 여기서 질문하는 건 메일과 관련된 프로토콜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IP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것 그랬어요. 자,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DNS죠. 도메인 네임 시스템. 그죠? 자, 그러니까 답은 4번밖에 될 수가 없네요. 자, 초고수익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양방향 TV. 자, 양방향 TV. TV네요, TV. 자, 서비스로 시청자가 자신이 편한 시간에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IPTV가 되겠죠. 자, 블루투스는 여러분 그 핸드폰 대부분 블루투스죠. 자, 근거리에서 접속을 할 수 있고, 파일을 보내고 받을 수 있게 블루투스 기능이 가능합니다. 자, 이 블루투스 기능은 여러분이 그 헤드폰 있죠, 헤드폰. 블루투스 헤드폰에, 여러분 무선 그 핸드폰
핸드폰하고 블루투스 헤드폰하고 자 그것이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서 쉐어링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전화가 왔을 때 그 블루투스 헤드폰에서 바로 받을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한 것을 블루투스라고 얘기합니다. 유비쿼터스는 특정 건물에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것. DMB TV 우리 DMB TV 때문에 문제가 생긴 교통사고가 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죠. 자, 고속 이동 시청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요거, 그래서 TV, 운전하시면서는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그쵸. 1번, IPTV, 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한다라는 거. 양방향 TV.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인터넷까지 다 했는데요. 자, 반드시,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통신에 관련된 이 단어는, 기출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그리고 단어가 전부 거기서 거기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